코스피 5000을 눈앞에 두고 대외 변수라는 명분 속에 시장의 열기가 잠시 식고 있는 날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역시 그동안 뚜렷한 상승 없이 조정을 받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이런 날일수록 감정적인 판단보다 우리가 왜 이 종목에 투자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보유나 추가 대응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흔들린다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중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점검의 기준이 되어준 기록은 바로 커뮤니티에서 구호자로 불렸던 인물이 남긴 정보들이었습니다. 2023년 7월 상온상합 초전도체 물질이 처음 세상에 공개된 이후 신성 델타테크에 투자하며 수많은 정보와 해석을 접했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실제 흐름과 가장 많이 맞아떨어졌던 것은 구호자의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보들을 단순히 믿기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검증해보며 제 투자 판단의 방향이 맞았는지를 점검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분석 과정을 공유드리면서 여러분 각자의 투자 근거 역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구호자 관련 정보는 DC인사이드 LK99 관련 주식 갤러리에 게시된 글을 기반으로 정리 분석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에는 시간이 지나 사실로 확인된 부분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주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3분 경제의 개인적 해석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은 특정 정보의 진위를 단정하거나 투자 판단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에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부분은 2023년 7월 세상에 공개된 LK99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아닌 권영환 교수 개인에 의해 공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언론 보도를 보면 권영환 교수가 아카이브의 논문을 직접 공개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2023년 7월 이전부터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권영환 교수 사이에 이미 갈등이 존재했고, 그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가 바로 7월 아카이브 논문 공개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갈등 과정 덕분에 우리는 LK99라는 물질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연계된 빅테크 기업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언급됩니다. 이와 관련해 구호자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는 전제를 달고 해당 기업이 IBM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양자산업융합 선도단을 신설하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IBM 양자 컴퓨터를 도입해 LK99를 검증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 이후 구호자는 해당 이슈를 단순한 대학 협력 차원이 아닌 IBM과의 연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해석합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권영환 김지훈 교수 간의 갈등 구조, 그리고 김현탁 교수와 협력하게 된 배경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IBM을 주요한 연결고리로 지목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구호자의 IBM 언급은 단발성 추측이 아니라 일정한 흐름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호자는 왜 이 시점부터 계속해서 IBM을 언급했을까요? 이에 대해 저 나름대로 흐름을 따라가며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2022년 1월 LG전자가 IBM과 함께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LG전자는 양자 컴퓨터를 차세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관련 역량을 본격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초전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오근호 회장 역시 상온상합 초전도체가 상용화될 경우 가장 먼저 적용될 분야로 양자 컴퓨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보면 LG그룹이 차세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자 컴퓨터, 이미 협력 관계에 있는 IBM, 그리고 초전도 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범 LG 계열사인 신성 델타테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가능성에 대한 해석일 뿐 구체적인 협업이나 사업 연계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파트에선 초기 멤버였던 김지훈 교수와의 갈등에 대한 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개인 간의 옳고 그름 문제라기보다는 LK99가 실제로 상온상합 초전도체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와 욕심이 표면화된 사례로 해석했습니다. 권영환 교수, 김지훈 교수, 김현탁 교수와 같이 해당 분야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손을 대면 결정적인 성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면 각자의 방식으로 그 결과에 대한 지분과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역시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갈등 양상 자체가 LK99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내부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가치가 논의될 만큼이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간접 신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파트에서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베스트 샘플 성능이 구리 대비 약 10,000분의 1 수준이라는 중요한 단서가 언급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 범위 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기록은 여전히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이 수치를 알고 있는 권영환 교수나 김현탁 교수가 이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샘플을 확보했다면 그동안의 행보를 감안할 때 비교적 빠른 시점에 공개적인 방식으로 성과를 알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진 공식 발표나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수준을 명확히 뛰어넘는 결과가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아직 외부 공개보다는 내부 연구에 집중하며 추가적인 검증과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어지는 3파트에서는 댓글을 통한 간단한 Q&A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석배 대표가 물밑에서 연구와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구호자가 이석배 대표에 대해 언급하며 공식적인 등판 시점이 한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기 전인 2024년 1월 9일 이석배 대표는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석배 대표에 대한 스토리를 남기는 구호자입니다. 구호자는 이석배 대표가 LK99로 사기칠 사람은 아니라고 알려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잠깐 멈추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호자는 내일 큰 게 온다는 표현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 의미 있는 언급을 남깁니다. 그리고 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추측에 간접적으로 답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다음 주인 2024년 1월 9일 이석배 대표가 공식적으로 등판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언론 보도가 1월 5일 나오게 됩니다. 또한 2024년 1월 9일 이석배 대표가 직접 발표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전도체란 전기저항이 완전히 0이 되는 물질이냐는 질문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LK99의 전기저항이 0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석배 대표는 국제기준상 전기저항이 10의 -6승 이하로 내려가면 초전도 성질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며 LK99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김현탁 교수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물리적으로 완전한 저항력은 측정이 불가능하며 국제표준에서도 전기저항이 10의 -6승 이하일 경우 이를 저항 제로로 정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초전도체를 전기저항이 완전히 0인 상태로 이해하는 것은 과학적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기사 말미에서 이석배 대표가 제3의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 LK99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도 병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이는 정황상 이후 2024년 상반기에 진행된 KBSI 연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누군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구호자는 관련 내용을 정리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글을 남깁니다. 이후 실제로 2024년 2월 21일 한 언론사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신성델타테크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직접 투자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보도하게 됩니다. 구호자는 여러 댓글을 통해 언급되던 40억 원 투자로 약 5% 지분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짚으며 해당 정보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힙니다. 이후 실제로 신성델타테크는 2023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2024년 1월 19일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 9,590주를 40억 원에 취득 완료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시합니다. 3월 4일 김현탁 교수의 APS 발표 이후 시장 전반에 오히려 실망감이 확산된 분위기 속에서 게시된 내용입니다. 이 시점을 전후해 이석배 대표가 왜 해당 행사에 함께 참석하지 않았는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2024년 3월 22일자 글에서는 이석배 대표가 미국행을 계획했다가 결국 취소한 배경과 관련해 구호자가 일부 힌트를 남깁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석배 대표가 미국에 가지 않은 정확한 사유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부분은 여전히 미확인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빅테크와의 미팅 가능성 혹은 시기상 KBSI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일정이 있었을 수 있다는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황에 기반한 해석에 불과합니다. 다만 구호자의 글 흐름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이 시점을 기점으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김현탁 교수 간의 관계에도 일정한 변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해볼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구호자 정보 분석 1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지나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3년 7월 LK99의 최초 공개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아닌 권영환 교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석배 대표의 공식 등판 여부와 시기에 대한 정보가 실제 일정과 상당 부분 부합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신성델타테크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직접 지분 투자를 진행했고 그 투자 금액과 시점 역시 공시를 통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떡밥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연계된 빅테크 기업이 실제로 IBM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또 하나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보유한 베스트 레코드가 구리 대비 만분의 1 수준이라는 주장의 사실성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3월 4일 전후 이석배 대표의 돌연한 미국행 취소 배경 역시 아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호자 정보 분석 1편을 정리해봤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썰처럼 소비되던 정보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 실제로 확인된 것들과 아직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을 구분해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 영상이 감정이 아닌 근거로 다시 한번 판단의 기준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